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 순위 5가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부동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곳도, 사업이나 직장을 다니는 곳도, 마트나 식당에 가도 우리는 부동산에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부동산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돈을 모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또 구입하고, 시간이 지나면 월세 수익을 받고자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재테크를 한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동산은 시세 차익과 월세도 잘 나오는 반면에 어떤 부동산은 세입자를 못 구해서 안달이고 관리비와 은행 이자까지 부담하는 그런 부동산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돈이 손실나는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다른 금융상품 투자에 비하여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이므로 더욱더 조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잘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 순위 5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돈을 모았는데 한번 잘못된 판단으로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 5위, 나 홀로 아파트. 저렴하다고 외떨어진 나 홀로 아파트를 사면 위험합니다. 나 홀로 아파트는 아파트의 동수가 한 개동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는 세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파트는 수익 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들의 수익은 몇억이 올랐네라고 할 때 조금 올랐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세대수도 있어야지 학교도 들어서고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 홀로 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학교나 근린생활시설, 병원 등이 들어서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익 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매매 가격은 저렴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내가 팔려고 할 때 사주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가격은 저렴한데 시세가 안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불경기일 때 전세 세입자나 월세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왕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세대수가 최소한 몇백 세대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 4위, 신축 빌라, 연립 다세대. 빌라,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은 아파트의 대체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대체제라는 말은 꽝 대신 닭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상승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신 빌라나 연립, 다세대 주택을 매수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몇 천만 원, 몇 억이 오른 다음 빌라, 다세대 주택, 연립이 몇백, 몇 천만 원이 오릅니다. 빌라,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갈 때는 아파트에 비하여 조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가격 하락이 많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의 신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몇억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라리 그 돈으로 가능하다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방의 빌라나 연립, 다세대 주택 또한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사시는 것이 시세 차익 면에서 좋고 혹시라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덜 떨어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20년 전에 2000세대 32평 아파트의 매매 금액이 9,500만 원이었고 상담자가 매수한 32평 빌라의 매매 금액이 9천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아파트는 3억 2천만 원하고 본인이 매수한 빌라는 1억 원도 안 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투자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빌라, 다세대 주택, 연립을 사시겠습니까?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 3위,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주거용이나 사무용으로 병행하여 사용 가능한 부동산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소액으로 투자하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많은 직장인들이 아파트를 사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해서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히 샀구나
라고 후회하는 부동산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월세를 주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달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대출을 받으셨다면 은행이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파트에 비하여 시세 차익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간혹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 이렇게 간단히 답을 드립니다. 강남 오피스텔을 살 돈으로 서울 변두리의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셨다면 시세 차익은 어떤 것이 더 많이 났을까요? 오피스텔이 몇 천만 원 올랐다면 아파트는 몇억 원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서울 강남이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오피스텔의 가격은 아파트에 비하여 현저히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실시 관리비, 은행이자 등을 생각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 2위 테마상가. 테마상가란 하나의 주제를 놓고 그와 관련된 업종을 중심으로 집단화한 형태의 건물을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자상가, 의류상가, 가구상가, 쇼핑몰상가, 멀티플렉스, 복합상영관 상가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테마상가의 시작과 호황은 1998년으로 올라가는데요. 그 당시 의류테마 상가, 쇼핑몰 상가 복합 상가 등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 2000년도 초반에 동대문 굿모닝 시티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도시마다 쇼핑몰, 극장이 들어선다 하고 밑에는 3평, 5평, 10평씩 건물을 쪼개서 많은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한 이후에 많은 분양회사들이 부도가 났었죠. 설령 부도가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입주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손해보고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세종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엄청 테마 상가를 많이 짓고 많이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GTX 역세권이니 뭐니 하면서 얼마나 많은 테마 상가들을 또 분양할까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테마 상가는 분양받는 즉시 손해다. 내 돈이 나갔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피스텔과 같이 세입자를 못 구해서 은행이자의 관리비에 눈물 짓고 분양 가격의 반값이라도 내놓아도 안 팔리는 게 바로 테마 상가입니다. 지금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쇼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대형 백화점이 줄어들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대형 마트나 백화점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테마 상가는 돈 나가기에 딱 좋은 부동산입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 1위, 기획부동산 땅, 상가. 기획부동산은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평수의 땅을 싸게 매입을 하여 이 땅에 개발 이슈가 있다. 매수해두면 수십 배 가격 상승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분명한 자료와 정보를 근거로 하여 본인들은 한 평에 몇만 원을 주고 매입을 하여 이 땅을 수십 평에서 수백 평으로 땅을 쪼개어 한 평당 몇십만 원에 분양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이처럼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한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심할 부분은 이 기획부동산들이 땅을 팔 때 수억, 수천만 원 하는 땅을 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땅 30평의 분양가격 1,500만 원, 땅 100평의 분양가격 2천만 원. 이처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땅을 잘게 쪼개어 판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사람들이 땅 보러 가자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기획부동산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수당을 받는 소개꾼들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일간지 신문들이나 경제신문의 하단을 보시면 어디 투자하라 는 식의 광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땅들이 대부분 위험한 땅들입니다. 이처럼 기획부동산을 통하여 잘못 매수한 땅들은 나중에 팔려고 해도 안 팔립니다. 투자하는 즉시 손실입니다. 우리가 옷을 구매하거나 하나의 재화를 구매할 때에도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하나가 최소 몇 천만 원이고 보통 몇억 원은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단일 재화로서 사고 파는 것 중에 가장 비싼 재화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억을 투자하면서 너무 쉽게 투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기를 당할 확률 또한 굉장히 높겠지요. 부동산은 그렇게 가볍게 구매를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은 당신을 살릴 수도 있고 부동산은 당신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을 고통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자 시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